이렇게 11월 2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화요일장이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변곡점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조정이고요. 이 변곡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렇게 박스권 돌파해서 오늘도 역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의 이 샛별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아마 살짝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코스피가 살짝 조정을 할 때 죄송합니다. 커피 좀 한잔 마시면서 할게요. 코스닥이 좋아질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끄는 장세였고요. 개인하고 기관 전부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단기성 물량이 출현하면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오늘은 기관까지도 전부 팔고 나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을 보시면 보험에서 조금 사고 역시 외국인이 이끌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기관, 투신, 뭐 은행, 기타금, 연기금, 것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주식이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죠. 지수 차트 잠깐 봤고요. 지수 차트는 한 번쯤 꼭 장 마감하고 챙겨보는 걸 습관하시면 좋아요. 이게 제일 큰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오늘 매수한 종목들 몇 개가 좀 상황이 좋아서 살펴보고 그러고 포트 정리를 좀 했습니다. 포트 정리를 너무 종목이 많아서 깔끔하게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삼천단 제약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려놓고 왜 안 내려갈까요? 매수할 종목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디텍도 자금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삼성모터스 이거는 이제 같이 제일약품 매수하지 않았는데 잠깐 보고 아남전자도 이것도 이제 매수할 종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메드도 이렇게 한 주름 됐고 이렇게 유비케어도 정리 SDN 하나머트리얼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KC는 일단 정리를 했는데 설명해 드릴 겸해서 남겨놓겠습니다. KC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 등락률 순위에 KC가 있는데 아까 장중 영상 찍을 때 제가 이 종목이 아까 황금선 돌파하고 있었어요. 장중에 제가 이 황금선에선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고 오늘 사야 될 자리다. 오늘 사실은 살짝 안착하고 내일 딱 하면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신 경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요 자리부터 사서 꾸준히 모아보신 분들이 오늘 승리했을 거고요. 요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 웬간히 지겹게 개인들을 물량을 다 뺏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주식은 두고 봐야 될 게 요 자리, 변곡점, 5일선 가격 변곡점이 2240원입니다. 2240원까지 다시 밀릴 때까지 쳐다보면 안 되고요. 2240원까지 밀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선 월봉에서 전고점 이어 돌파 나갈 수도 있는데 벌써 상 때리고 날라간 거를 다시 손을 대거나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내게 아니구나. 다음에 상한가를 갈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간식 우리 매수하는 종목 중 여러 가지를 포트 정리해서 몇 군데로 몰았는데 일단 세우글로벌, 바이넥스, 플랜티넷, HSDNG, 젤파마홀딩스, 동방성기, 윌링스 이렇게만 남겨놓고 포트 정리를 거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HSDNG 먼저 볼게요. HSDNG 보면 이 친구가 아까 6,700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크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어제 그림 그려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얘를 일로 옮겨오면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 요번에도 역시 맞고 떨어졌는데 요번 달은 뚫을 확률이 높은 게 항상 이런 저항선을 뚫을 때는 거래량이 필요한데 이번 달 거래량이 제일 큽니다. 물론 요때보다는 작지만 아직 수목금 3일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만 더 실려주면 얘를 뚫을 확률이 좋고 물론 거래량이 떨어지면 더 이상 폭발적이지 않으면 다시 조정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데서 오늘 같은 날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물려버려요. 쫓아가 사지 말고 중요한 자리를 깨나 안 깨나를 봐야 되는데 일봉에서 일단 이 자리나 정고점까지 기다리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중간에 패턴을 보니까 이 주식이 이런 정고점까지 안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힘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윙도 하고 장기도 하고 단타도 합니다. 근데 단타 물량을 일단 많이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안으로 들어올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오늘 내려올 것 같지 않아서 30분 봉을 보고 있었는데 30분 봉을 보시면 오늘 하루 거래 중에 여기를 최저가로 찍고서 요렇게 그 30분선 5일선 그리고 이렇게 황금선의 변곡점 요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특히 요 황금선을 깰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때는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요때는 단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쭉 상승하다가 죄송합니다.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조정을 하는 와중에 중요한 자리 하나를 이탈을 안 했는데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변곡점이 있어요. 하나. 오늘의 변곡점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냥 쭉 깨고 내려와서 이 주식은 이렇게 돼서 나한테 손실을 안겨주는 나쁜 주식이 되는데 이걸 딱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되고 그리고 5일선 타고 올라갈 것 같아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입니다. 근데 5일선을 이탈하고 밀리길래 살짝 긴장했어요. 제가 첫 번째 5일선 할 때는 긴장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황금선까지 깨서 손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30분 봉에 올려놓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착 그리고 종가에 딱 안착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을 보면 이 친구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19%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내일 장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우린 모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변곡점인 30분 봉상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가격으로 보면 6,570원입니다. 당연히 이때도 잠깐 왔다 가서 순간 왔다 갔는데 6,570원을 깨면 일봉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초반까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30분보다 단기도 단타 들어간 거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 깨면 일봉하고 똑같이 망설임 없이 손절치고 나옵니다. 이 주식은 이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리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에 저런 자리는 항상 이렇게 좀 축달이 좀 돼 있으셔서 그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떨어져서 손실이 크다고 미련을 갖게 되면 일봉에서 이렇게 변곡점까지 왔을 때 여기서도 돌아나가 줘야 되는데 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밀려버리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가 율링스예요.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 바이든이 이제 입성을 하면 이제 좋아질 건데 지금 태양 관련주들이나 훈육까지 살짝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변곡점 위를 계속 조금씩 뚫고 나가고 있어요. 작은 물량으로 뚫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거래량은 조금 땅 실리면 이 정고점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도 우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당연히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지킬 자리 딱딱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아직은 홀딩 개념에서 괜찮습니다. 자, 어제 매수한 세우글로벌이에요. 월봉, 주봉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봉에서 보시면 그 KEC나 KNN처럼 잘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황금유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안착을 시도했고 오늘도 깨지 않고 지루하게 아주 작은 거래량 근간의 최고 작은 거래량을 지루하게 하루 종일 여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겹게 만들었죠. 아무도 간을 안 하고 신타이밍이에요. 이러면 어제 오늘 KC나 이런 거 상한가처럼 뻘쭘하게 그냥 한번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황금선 깨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주식 옆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을 때 딱 숨어 들어갔다가 빵 터지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목표가는 3,700원 이상 슈팅이 나오게 될 수 있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요 고점인 3,700원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실어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왕이 방한 소식이 있죠.
이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 엮여 있어가지고 그럴 때 한두 번씩 또 날아가기도 합니다. 바이넥스가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이 바이넥스를 보면 월봉에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변곡점 때문에 그래요. 얘를 돌파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붙다 보니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거래일 남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고요. 일봉에서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렇게 이 변곡점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도 이 변곡점 앞에 작은 변곡점이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슬슬슬슬 거래량 없이 슬슬 밀리는 듯 하다가도 언제든지 황금선 찍고 또는 오늘 11선 지켜줬으니까 내일이라도 또 순간 슈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이런 데서 황금선을 또 차근차근 모아온 주식이면 당연히 큰 손실권도 아니고 오히려 뭐 큰 수익권도 아니지만 굉장히 들고 가실만 하고, 저도 들고 갈 만해서 홀딩 중에 있습니다. 플랜티넷을 볼게요. 플랜티넷은 오늘 살짝 나를 긴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올 뻔 했습니다. 이 전 매물대가 되죠. 이 매물대를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었는데 다시 들어오면 아주 피곤해져요. 근데 안 들어오고 이틀간 조정, 오늘도 끝에가 이 정확하게 이 변곡점 딱 찍고 들어와서 5일선을 회복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파마홀딩스가 좀 밀렸죠. 당연히 이쁜 조정이고요. 어제 19%까지 갔다 오는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한번 들어온 거고, 종가상 이 자리를 뚫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출발부터가 이 자리를 못 뚫었기 때문에 오늘 돌파 시도 실패했고 다시 여기 5일선까지 이렇게 이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주식은 내일 5일선이 이제 11선 돌파할 거예요. 돌파해서 21선도 돌파하고 돌아나가면 이제 골든 크로스 비슷한 게 생기고, 요렇게 5일선에 안착을 딱 해주고 찍고 다시 돌아 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고요. 당연히 황금선 깨면 손절이고요. 오늘 이것저것 매도해서 분할 매수 개념으로 다시 많이 갔다는 게 제일파마 홀딩스입니다. 제 눈엔 좋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5일선 깨고 황금선도 깨면 당연히 손절치고 나올 생각이고요. 괜찮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동방성기를 매수했는데요. 동방성기는 아침에 영상 촬영해드렸죠. 여러가지 회사 내용이라든가 아침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이 거래량이, 이 막대한 거래량과 큰 거래량이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긴 꼬리 나쁜 꼬리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주식이 나쁜 주식이었으면 이렇게 황금일선을 깨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 주식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짓을 했냐면 어제 싹하니 이 황금일선 회복과 함께 양봉으로 싹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오늘 황금일선을 깨는 살짝 속임수를 썼을 때 들어가 주면 이렇게 오늘 사는 것부터 살 때부터 이제 수익권으로 출발하는 이런 좋은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매수한 종목과 그리고 이제 많이 털어낸 종목, 이건 이제 앞으로 상황 봐서 계속 매수할 거고요. 오늘 생각보다 세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얘는 이제 팔고 나온 종목인데, 주식은 지켜야 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를 깨면 위험한데 이 자리를 한번 어제는 안 깼어요. 안 깨고 들어갈 때 매수했다가 수익을 봤지만 오늘은 깼어요. 오늘 깼는데 두 번째 지지선이 여기가 됩니다. 딱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주식은 앞으로 오늘의 종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고 기나긴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게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시간에 다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내일 반드시 양봉으로 뜨기 시작해서 이 박스권에서 빨리 탈출하고 나와야지만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웨어가 계속 상한가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이고,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매도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따 저녁 때 여러 가지 또 특이한 종목 시장에서 관심이나 또 신경 써야 할 종목들 있으면 보고, 또 좋은 종목들 있으면 영상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